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자, 우리 업무방법서 오늘 교재 48페이지 펴놓으시면 됩니다. 48페이지. 지난주 셋째 시간에 논작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된 수업이었고 오늘 처음부터 다시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작물이 끝낼 수 있도록 문제까지. 자, 우리 논작물 하게 되면은 품목이 총 4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먹는 쌀, 이걸 뭐라고 했죠? 벼. 이게 내년에 이론서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약관이 아마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약관상 이 벼는 조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곡.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불 같은 경우 산지 폐기를 확인할 때 이 벼 안에 있는 알은 전부 폐기를 해야 돼요. 즙은 따로 써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 벼는 벼대가 있고 이삭이 있고 벼 알이 있죠, 그죠? 그 벼 알은 전부 뭐 해야 된다고요? 산지 폐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 말고 맹류라고 해서 보리라는 게 있고, 보리는 21년도 새로 추가된 품목입니다. 보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밀.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거 말고 소가 먹는 거, 가축이 먹는 거를 조사료용 벼. 그래서 종합위험 논작물에서 보장해주는 품목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 비슷한 게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뭐 본가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보장해주는 방식에는 일단 벼를 기준으로 벼는 총 5가지를 보장해주고 있죠. 총 5가지. 이 보장 방식에 설명하기 전에 벼의 생육 생장과 생식 성장, 그다음에 수확기까지 전체의 과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벼를 그 모판에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싹이 나고 나면 그거를 본답에 논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죠.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내기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요런 시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이양기라고 부릅니다. 이양기. 그다음에 이 이양기가 이제 본답에 뭐가 심고 나면은 요 다음 단계가 뭐냐 하니까, 처음에 요 이양기에서는 그 모 줄기가 보통 뭐 6개, 7개, 뭐 많게는 10개 정도가 되는데, 얘들이 이제 본답에 심어지고 나면 새끼를 쳐요. 그죠? 이걸 우리가 분월기 또는 분열기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 생장을 하고 나면 이제는 어린 싹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니까 유수 형성기. 어릴 유자지요. 유아. 그죠? 유. 숫자는 이삭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싹이 형성되는 시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싹이 이제 생성이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식 생장을 해요. 생식 생장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출수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9월달 그 개념잡기 특강할 때 기 들어가는 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출수가 뭐예요? 출수. 이 이삭 숫자라고 했죠?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는 거를 인편이 1에서 2mm 정도 이렇게 밀려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출수라고 하는데, 이게 농지 전체의 몇 %냐니까 출수기는 몇 프로요? 70%. 이 기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프로테이지가 붙는다라고 했죠. 참고로 우리 감귤이나 밤 이런 것들은 발아기부터 했죠. 발아기하고 그 다음에 대추 같은 경우는 발아기가 아니고 신초발아기. 그 다음에 참달에는 꽃눈 분화기. 얘들은 몇 프로예요? 얘는 몇 프로? 50%. 발아기 40%가 아니고 50%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잘못 이야기했어요. 예. 발아기는 몇 프로라고요? 50%. 50%. 얘 몇 글자? 얘 몇 글자? 예. 발아 들어가면 50%구나. 그렇게 해서 60%짜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40%짜리는 뭐냐니까 개화기. 40%는 뭐라고요? 개화기. 그 다음에 이제 70%가 뭐다? 출수기. 기자 붙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수가 되면 얘들이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꽃이 펴요. 벽꽃 보신 적 있으세요? 하얗게 되는데 암술 하나에 수술이 6개 달려 있어요. 여기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2시까지만 꽃이 펴요. 만약 이때 바람이 심하게 탁 불었다.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수정이 안 되니까 안에 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백수현상이라고 불러요. 백수현상.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 재현율을 조사를 해서 65% 미만이 되면 이제 수학 불능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가 보통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종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이제 출수기가 7, 8월 달. 이때 일어나는데 이때 8월 달이면 태풍 올 때잖아. 태풍 오면은 백수현상 100% 일어납니다. 또는 요 출수기에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출수가 되고 나면 수정이 돼서 이 안에 그 이삭 안에 알이 채워져요. 그때부터는 생육생장을 딱 멈춰버리고 전부 다 이 알곡을 여무는데 모든 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익어가지요.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이 무거워지니까 이 삭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등숙기라고 합니다. 등숙기. 이제 이 알곡이 여물어 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 알곡이 여물어 가는 이 등숙기 때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까 알들이 이제 찰랑찰랑하죠. 바람이 많이 불면은 저끼리 막 부닥쳐 가지고 상처가 생기고 이때는 이 병이 생기면은 까맣게 변해요. 이 흑수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시기에 발생하는 게 이제 백수현상, 흑수현상. 그 다음에는 이 싹이 생기고 나면 이 벼 이삭에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장마철에 습기가 아주 많거나 혹은 오전에 이슬이 너무 많이 맺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또 지가 또 싹을 틔워요. 이걸 수바라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수바라. 안에 알곡이 여물어 가고 있는데 다시 싹이 나오니까 얘가 생육성장을 생식생장을 해야 되는데 다시 생육생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뉘어지겠죠. 결국 안에 쌀이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아래 왕겨 안에 벼 알이 없는 거 이걸 뭐라 불러요? 쭉정이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수학 불능으로 가기도 하고 유래에 따라서 수학 감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 익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익었으니까 이제 수확을 해야지. 수확기. 그래서 벼의 일생입니다. 벼의 일생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벼의 일생을 보고 이 보험회사에서는 각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요. 그래서 벼의 일생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계약 24시부터 해서 보험의 시작이 되는 계약 24시부터 해서 이 이항기가 끝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이때까지는 모두 모내기를 끝을 내야 돼요.
그거를 이양 한계일이라고 부르죠. 이양 한계일. 이걸 날짜로 몇 월 며칠까지? 7월 31일까지. 거의 여름까지 갑니다. 보통은 5, 6월에 끝내요. 4월, 5월, 4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6월이면 보통 모내기가 끝나는데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제2항을 하는 경우까지가 있으니까 최대 2항 한계를 7월 31일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2항기에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조금 전에 2항기 때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 24시를 날짜로 따진다면 4월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모내기 해야 되잖아요. 모내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모내기를 하려면 일단은 논에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이 가물어 가지고 모내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까지? 7월 30일인 이항 한계일까지 모내기를 못하면 지급하는 보험금. 이걸 뭐라 부르냐니까 이항 직파 불능. 이항이 모내기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이 이항은 모판에서 뭐를 키워가지고 본답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는 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항이라고 했는데 이 이항과 비슷한 표현이 밭작물에는 이걸 뭐라 부르냐 하니까 정식이라고 합니다. 정식. 씨를 뿌리는 거는 파종이라고 하죠. 씨를 뿌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파종. 근데 여기는 이제 직파라고 해야 돼. 직접 파종한다는 뜻이겠네. 그죠? 이 직파 방식에는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벽씨를 뿌리는 담수 직파 방식도 있고 밭처럼 아예 물이 없는 상태에서 벽씨를 뿌리는 건답 직파도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항 또는 파종이 뭐 하다고요? 불능하다.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요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이항 직파 불능이다. 근데 이렇게 뭐 간단했으면 좋겠는데 이 이항 직파 하게 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첫째, 보험 기간 내. 보험 기간 내. 다른 말로 보장 기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보험 기간이라면은 계약 24시부터 해서 언제까지겠어요? 이항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요 기간 내에 이항을 못 해야 돼. 자, 보험 기간 내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장하는 손해로. 보장하는 손해로. 이 약관상 이제 보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업방상 뭐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이제 뭐 내년에 올해 이론서가 나오면 이 표현도 아마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보장이나 보상이나 같은 의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장하는 손해로, 보장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항 직파 불능은 보장하는 손해로, 보장하는 재해로. 어떤 재해? 자, 여기에 답이 적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종합 위험. 자, 우리 농작물이 받을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눈다. 그 3가지가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이거 종류 뭐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조수해. 멧돼지가 들어와서 확 뒤집고 갔다. 아니면은 벼가 막 등숫기에 벼가 막 익어갈 때 참새 떼가 날라왔다. 이런 조수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화재. 옆에 밭농사 하려고 이모작 하는데 밭농사 준비한다고 거기다가 이제 집불을 놓은 거예요. 옆에 옮겨 탈 수 있겠죠. 산불이 나서 또 옮겨 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재해를 자연재해도 보장을 해주고 조수해도 보장을 해주고 화재도 보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종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벼에 한해서는 지금 여기에 품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 뭐에 한해서만 사람이 먹는 벼에 한해서만 한 가지 더 보장을 해주더라. 그게 뭐였습니까? 병해충. 병해와 충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병충해라고도 하는데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북이 통일되는 것보다도 우리 업방의 용어들이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한결 더 편할 것 같아요. 병해충, 병충해 같은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병해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2회 때인가도 한번 출제가 되었고 2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때 보장해주는 병해충은 총 몇 가지를 보장해주더라? 7가지. 처음 오는 사람은 저 사람들 다 대답하는데 나만 대답 못하네. 지난 시간에 수업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병해충 총 몇 가지요? 7가지. 근데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니까 7가지를 다 적으라 나왔죠. 7가지를 적으라고 한 게 5가지를 적으라고 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억수로 열심히 들었어. 그래서 흰줄, 도깨, 벼, 먹새 외웠어. 외웠어. 그래서 뭐 5개, 내 7개 적어주지. 7개 다 적었어. 근데 세균성 벼, 알 마른병인데 세균성 벼, 마른병 이렇게 적었어. 환장하네. 시키지도 않은 걸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죠? 네. 괜히 더 했다가 틀리면 날아갑니다. 7가지 다 적으라고 했죠. 얘네가 뭐였어요? 흰, 줄, 도, 깨, 벼, 먹, 새 해서 이렇게 7가지. 자, 이 흰하고 줄은 입마른병입니다. 입마른병. 그죠? 입마른병. 그 다음에 얘는 줄무늬 입마른병. 입이 잘 말라요. 입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입이 잘 말라요. 그 다음에 이 도는 도열병이라고 해서 도열이라는 말은 벼가 타는 거예요. 벼가. 실제로 타겠습니까? 근데 이파리를 보면 우리 담뱃불로 이렇게 집불 같은 거 딱 태우면요.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실제로는 못 봤지만 딱 똑같아요. 그래서 이 탄 자국이 어느 위치에 그게 탄 자국이 있느냐, 탄 모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도열병의 이름이 또 다릅니다. 잎이 타는 놈이 있고 또 마디가 타는 게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목도열병이다, 잎도열병이다, 이삭도열병이다, 마디도열병이다.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도열병은 목도열병이다, 이삭도열병이다. 이거는 보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같은 도열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깨는 깨씨 무늬병. 무늬가 깨씨처럼 촘촘하게 딱 찍혀 있다고. 그 다음에 벼는 그 유명한 멸구죠. 멸구. 그 다음에 먹은 먹노린재. 색깔이 먹색처럼 검정색이라서 먹노린재. 요게 좀 헷갈리죠. 그죠? 세균성 벼알마른병. 세균성 벼알마른병. 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외워집니다. 근데 뭐 7회 나왔죠. 2회 나왔죠. 이게 달아서 또 나올까요? 흙을 찌르고, 그죠? 흙을 찌르고, 또 한 번 당해봐라 하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 7가지 종류는 나중에 평가 활동을 하러 갈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조사를 하는 게 벼예요. 벼를 가면은 이제 눈앞에 갔을 때 이제 농민하고 이제 민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는 이거 보장하는 병충해다. 민원이는. 근데 평가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배운 것 치고 이거 아니더라. 흰줄 도깨 벼먹새가 아니더라.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거예요. 판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나중에 이제 자료들 보면 사진 막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도 하셔야 되고 실무도 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병해충 몇 가지요? 7가지. 그럼 이 병해충은 이 4가지 품목 중에서 모두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놈만? 벼만. 벼만. 우리가 사람이 먹는 거니까. 벼 조공만 뭐를 보장한다? 병해충을 보장을 하더라. 그런데 벼가 보장해주는 방식이 조금 전에 5가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인 이양직파불능은 얘가 보험기간 내 보장하는 손해로, 보장하는 손해가 종합위험, 이 병해충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뭐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이양직파불능이니까 뭐가 심겨져 있어요? 안 심겨져 있어요? 뭐가 심어지면 이건 직파불능, 이양직파가 불능이 아니죠. 목적물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병해충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이 이양직파불능은 뭐를 제외한다? 병해충은 제외하고 나머지 보장 방식은 병해충을 보장을 해요. 자, 주의하세요. 자, 4가지 품목 중에 병해충을 보장하는 것은 뭐만? 벼만. 벼 5개의 보장 방식 중에 이양직파는 해당 목적물이 없으므로 얘는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만 병해충을 보장을 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병해충으로 재해가 발생을 하면 얘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보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병해충 단독 사고일 경우 도열병으로만 왔다. 도열병으로. 또는 이런 병해충이 여러 개 왔다. 이것도 역시 단독 사고죠. 병해충으로만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율을 최대 몇 프로까지 인정을 하느냐니까 약관상 표현으로 최대 인정 피해율의 한도가 70%입니다. 몇 프로요? 70%. 병해충 단독 사고는 이 위에까지 손이 안 올라가서 예, 이렇게 병해충 단독 사고일 경우 단독 사고 시 최대 인정 피해율, 이때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몇 프로라고요? 70%. 수업도 안 했는데 어찌 알고 있을까? 70%.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란이 조금 있는데 약관상에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병해충 단독 사고일 때는 우리가 평수 미평에 미가 뭐예요? 미보상 감수량. 맞나요? 미보상 감수량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소된 양 안에 보상하지 않는 감소량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는 거죠. 미보상 감소량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상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5회 때 오늘 우리 나눠드린 문제도 있습니다. 5회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병해충 단독 사고 최대 인정 피해를 적용을 하는데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방제 미흡으로. 이 5회의 답이 출제 오류로 판명은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론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약관상 보면은 약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병해충 단독 사고 시 미보상 감수량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1년도 우리 손해평가사 실무교육에서도 미보상 감수량 적용하지 않는다. 분명히 되어 있다고. 근데 5회 때는 방제 미흡이라는 조건으로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되었었다고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째. 그럼 병해충과 다른 자연재해가 같이 왔다면 이 최대 인정 피해를 이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로지 뭐일 때만 병해충 단독 사고일 때만 최대 인정 피해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연재해와 같이 오면은 적용 안 합니다. 뭐하고 비슷한 거, 뭐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그 앞에 적과전 종합위험 했을 때하고, 그죠? 일부 피해 왔을 때하고 그거하고 좀 비슷하죠. 얘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병해충 단독 사고 시에만 적용한다는 거. 현재 약관상 미보상 감수량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5회 기출로 인해서 논란은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두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요리로 넘어와서 이양직파불능은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손해로. 보장하는 손해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보험기간 내 보장하는 손해로 농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 전체. 그러니까 이양 뭐 모내기 한 3개 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거 전체예요, 전체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농지 전체에 대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이양직파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는 모내기 했을 때 들어가는 생산비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모내기 했을 때 들어가는 생산비. 이 이양기 때 들어가는 생산비가 우리가 보통 보장 생산비 하면은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준비기 생산비라든지 그다음에 생장기 때의 생산비라든지 수학기 때의 생산비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 기간 때 모는 변은 10% 정도래요. 10%. 그래서 얘는 전부 다 못해야 되겠죠. 맞나요? 만약에 일부를 인정을 해줬다면 보험 시기 바뀌어야 되겠지. 뭐로? 제2양 재직파처럼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10% 곱하기 면적 피해율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데 이 면적 피해율이 전체니까 1대 1이 되니까 생략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의 10%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농지 전체에 대하여. 왜 이걸 강조를 하느냐면 만약에 이 부분을 서술하시오 하면 이 키워드가 빠지면 틀렸다 할 수 있어요. 농지 전체에 대하여. 우리 시험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100% 똑같이는 못 적어도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인 키워드가 필요로 하죠. 그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3가지 설명했어요. 보험 기간 내 보장하는 손해로 농지 전체에 대해서 뭐 하지 못했을 때 이양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필요로 하겠네요. 언제까지? 이양 한계일까지. 이양 한계일은 조금 전에 7월 30일 이양 한계일까지 뭐 하지 못했을 때 이양 직파를 하지 못한 경우 이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몇 퍼센트? 10%. 이게 농지 전체가 아니라면 여기에 전체를 이양 못했을 때의 생산비가 10%니까 하지 못한 거를 비율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지 전체니까 전체 비율이니까 이게 1분의 1이 돼서 생략되고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의 10%입니다. 보험금을 딱 주려고 해야 되는데 뭔가를 확인을 해야 돼. 주려고 딱 폼 잡는데 잠깐만 하는 거죠. 그죠? 뭐를 확인한다라고 했어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자연적인 힘으로 자연의 힘으로 혹은 조수해로 혹은 화재로 인해서 뭐를 못해야 돼요? 이양 직파를 못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게을러서 못했다. 농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건 책임이 있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에 주기 전에 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의 이행 여부를 뭐 하더라? 확인하더라. 그 확인하는 거에 4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이제 간혹 끼워 넣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다고. 자, 이양을 하려면 모내기를 하려면 물을 가둬야 되겠죠. 물을 가뒀는데 누군가 계속 이놈이 땅을 파. 뭔 놈이 두더진지 아니면 덜진지 하여튼 이놈들이 계속 구멍을 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논둑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 논둑에 만약에 지푸라기도 있고 겨울 내에 거기 그 병해충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지불놀이 하죠. 그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봄에 보면은 그 불 나가지고 산불도 나고 그러잖아요. 논둑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난 게 있으면은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삽을 가지고 논둑을 뚱뚱 때립니다. 뭐를 해야 된다? 논둑 관리. 논둑을 정리를 하고 쉽게 물을 가둬야 되니까 논둑이 바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물길도 낼 때는 내고
그 다음에는 이거 이양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했죠. 그 새마을 운동 사진 보면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 못줄을 딱 튕겨가지고 줄 서 있고, 그죠? 새마을 모자 끼고 막 손으로 했잖아요. 그쵸? 우리 비슷한 때는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 농지 정리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전부 다 기계식이잖아요. 이 기계 이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 트랙터가 있으면은 그 트랙터 뒤에 이렇게 모판이 뭐 6조짜리도 있고 8조짜리도 있는데 모판을 그대로 다 끼워요. 우리 총알 장전하듯이 다 끼우고 트랙터가 가면 그 밑에 이제 시침기가 꼭 거미 다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뾰족한 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콕콕콕콕콕 찍으면서 뭐를 심습니다. 근데 심는데 이 수평이 안 맞으면 어떤 놈은 찍었을 때 뭐가 아예 다 덮어버리는 게 있을 거고 또 어떤 놈은 뭐가 물에 떠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 평탄 작업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농가리다, 농가리.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농가리.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잘 크라고 비료도 뿌려야 될 거예요. 비료 시비합니다. 그 다음 병해충 막기 위해서 제초제를 살포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더라. 됐나요? 우리 지금 업무 방법서에는 이 표현이 없을 거예요. 약관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론서 이제 약관 내용이 첨부가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양직파불능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보험기간 내 보험기간이 계약 24시부터 이양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보장하는 손해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해충 포함 미포함 이양직파인데 이양직파는 병해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농지 전체 일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계일 며칠? 7월 31일까지 뭐 하지 못했을 때 이양직파를 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기 전에 부지런한 농부인가 아닌가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하는데 확인사항이 논뚝정리, 논뚝관리, 그다음 농가리,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 등이 있더라. 이게 이양직파불능입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이제 이양을 했어요. 모내기를 했어요. 요 기간에 모내기를 했는데 재해가 왔다. 가뭄이 와갖고 물이 쫙 다 말라버렸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모내기를 했는데 일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모내기가 4월부터 해서 7월 31일이니까 보통 5, 6월에 하는데 5월에 재해가 와서 아직 이양 한기일까지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피해 입은 부분을 다시 뭐 하면 돼요? 재이양을 하면 되겠죠. 이 재이양 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게 있더라고. 그거를 뭐라 부르냐 하니까 어디다 적을까? 이거 좀 먼저 지울게요. 다시 적어 드릴게요. 두 번째가 재이양, 재직파. 이거는 불능이 아니죠. 자, 여기서 얘 불능 붙은 거예요. 불능. 불능이 붙은 요놈은 이 보험금 받으면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모내기가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소멸됩니다.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피해 보상을 받은 때로부터 피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 보상 받으면 보험계약은 뭐 된다고요? 소멸됩니다. 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보장 방식이 이제 나중에 몇 가지가 나오겠지만 뭐가 붙은 거? 불능이 붙은 거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불능하면은 경작불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불능이 있어요. 경작불능, 수학불능. 경작불능은 농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수학 불능은 이거 수학 해봤자 수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하지 마세요. 돈 들어가고 시간 낭비하니까 그냥 여기서 수학을 멈추세요 하고 주는 돈이 있다고. 불능이 들어가는 거는 보험금을 받고 나서 보험 계약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소멸됩니다. 이 시험에 논작물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다음 보장 방식 중 병해충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음 보장 방식 중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계약이 소멸되는 방식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2항 재직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항을 하고 다시 직파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 내 얘는 보험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항기 중에서 일부 이항을 했는데 전체 이항을 했는데 일부가 피해를 입어서 다시 이항하는데 드는 비용이니까 얘도 역시 이항 한계일까지겠죠. 근데 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기. 보험은 시작하는 시기, 개시하고 종기가 있는데 시기가 두 가지 표현이 있더라. 그 두 가지 표현이 뭐로 되어 있느냐니까 계약 24시 또는 이항 직파 완료일 몇 시? 24시.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늦은 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시기가 됩니다. 보험의 시작되는 시기. 무슨 말이냐니까 계약 24시하고 이항 직파 완료일 24시다. 계약 24시가 5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나 이제 모내기 할 거야. 마음 잡고. 근데 10일 날 계약을 했지만 아직 이항을 안 했어요. 보험의 목적물이 있다 없다? 그럼 사고 나면 이거 보상 받나요? 못 받나요? 계약은 했지만 목적물이 없으니까 피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금 못 받아요. 5월 10일 날 하고 5월 13일 날, 12일 날 피해를 입었다. 목적물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언제 한다고? 이항한다. 두 개 중에서 늦은 때가 언제라고? 5월 13일. 거꾸로 될 수도 있겠죠. 얘가 계약 24시가 5월 13일이고 얘가 5월 10일이에요. 이항은 했어. 이항은 모내기는 했어. 근데 보험료를 안 냈네. 계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보장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늦은 때를 보험의 시기로 본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종기는 이항기 때 발생한 피해니까 당연히 이항 한계일인 몇 월 며칠? 7월 31일. 사실 2-2에서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예요? 보험기간 내에 똑같아요. 보상하는 손해로. 자, 이때의 보상하는 손해는 뭐도 포함이 되더라?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플러스 병해충. 물을 심어 놨는데 병해충이 왔어요. 그로 인해서 일부 피해를 입었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 보상하는 손해로. 얘는 농지 전체지요. 얘는 피해 면적이 몇 프로를 초과해야 된다고? 10%를 초과합니다. 10%를 초과합니다. 피해 면적이 몇 프로? 10%. 10% 미만이면 10% 만약 10% 피해를 입었다. 보상해요, 보상 안 해요? 초과니까 11%, 10.11%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10%를 초과해야 돼요. 비교를 하세요. 얘는 전체. 얘는 피해 면적의 10%. 그럼 이때 이 피해 면적을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피해 면적 판정 기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외운 거 묘가, 묘는 그 다음 기억이 안 나고. 그죠? 세 가지. 묘가, 묘는. 자, 묘가 뭐였어요? 묘가 본답의 바닥과 분리돼요.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돼요. 물 위에
뜬 면적. 그 다음에 묘가 토양에 묻히거나 이파리가 흙에 덮여 햇빛에 차단된 면적. 그 다음 묘는 살아는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계속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지금 당장은 안 외워져. 그래서 다른 건 까먹어도 세 가지는 외워둘 것. 묘가, 묘는. 이 세 가지는 피해 면적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은 10%를 초과하고 뭐 해야 돼요? 피해 입은 거를 다시 뭐 해야 돼요? 제2항 제 직파를 이행한 경우. 근데 이분이 피해 면적이 30% 판정을 받았어요. 이때 이 피해 면적이란 전체 피해 입은 면적을 뭐로 나누면 돼요?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피해 면적이 30%가 나왔어. 근데 이게 지금 막 묘내기 처리다 보니까 끝물이다 보니까 묘가 부족하네. 일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만 제2항 재직파를 했다고. 그러면 피해 면적 중 뭐 하지 못한 제2항 재직파 하지가 아니고 못한 면적, 하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피해 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 면적 피해율을 산정을 할 때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겠죠. 그죠? 맞나요? 피해 면적 중 여기 피해 면적 마이너스 이항하지 못한 거 미이항이라고 해야 돼요. 미이항 면적 이걸 뺀 값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면적 피해율에 해당됩니다. 뭐라고요? 면적 피해율. 이 면적 피해율이 필요한 이유가 보험금 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보험금 산정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얘는 몇 프로? 얘는 10% 주는데, 그죠? 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래서 몇 프로를 준다고요? 25%. 이 25%다 주는 게 아니고 피해 입은 면적만 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면적 피해율. 이때 이 면적 피해율이 방금 말씀드린 요 값이 되겠더라. 됐나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한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 1차 조사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입 면적 대비 30%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제2항을 할 때 뭐가 부족해서 10%만 제2항을 하고 20%는 미이항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피해 면적이 뭐를 초과하면 10%를 초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피해 면적 30% 초과됐잖아. 근데 후조사 때 보니까 피해 면적 중에서 제2항 재직파를 하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표현의 해석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농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 자, 보세요. 30% 피해 입었으니까 이 조건 만족. 맞나요? 근데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2차 조사, 후조사를 하죠. 후조사가 뭐 하는 거예요? 제2항 재직파를 다시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한다고. 확인하러 갔더니 뭐가 모질해. 없어서 못했어. 농부의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모아보니까 10%밖에 안 돼. 하필이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 초과가 안 되니까 피해 면적이 10% 이하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피해 면적은 10%를 초과하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보험금은 지급이 안 되겠죠. 이게 농부의 입장이라면
아니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나? 없어서 못한 걸, 그쵸? 이거 보상해줘야지. 응?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거잖아. 있는 그대로. 법 조문이 그렇잖아. 지난번에 장발장 이야기 해줬죠. 빵 한 조각이 훔쳐간 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대로 따지자면은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논란이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30%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뭐가 남아 돌아. 그런데 내가 그냥 여행 잠시 갔다 온다고 못 내기를 못했어.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하지요. 법이 내 마음에 따라서 판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거라. 그래서 후조사 때 피해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이 부분을 약관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게 옳다, 이게 다르다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통설상 반드시 2차 조사 때도 몇 프로를 넘어야 된다고, 10%를 초과해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론서가 나와서 명확해지면 그때 확정을 하는 걸로. 됐나요? 자, 그러면 시간이 참 애매하네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